오늘 주제는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도 높다면 시장이 더 왜곡되지 않을까요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식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와 한국식 이중 과세 구조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더 왜곡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사고 파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람이 옮겨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래세까지 높이면 움직일 수가 없고 보유세까지 높이면 버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요. 그러면 시장이 제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한쪽은 거래를 막고 한쪽은 비용을 눌러버리니까요. 그런데 선진국은 반대로 하잖아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 그건 왜 통할 수 있고 한국은 왜 다르다고 보세요? 선진국은 큰 방향이 한 가지예요. 사고 팔든 말든 세금의 중심을 보유 쪽에 두되 거래 자체는 덜 막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필요할 때 옮길 수 있어요. 전세에서 매매로, 매매에서 또 다른 집으로 이동이 덜 막히죠. 그래서 유동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는 이거예요. 거래세를 높여서 팔기도 어렵게 만들고 보유세를 높여서 들고 있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얼어붙으면 시간이 지나도 풀리질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수님 말씀은 보유세만 올려도 전월세가 오를 수 있는데 거래세까지 높으면 그 압력이 더 커진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이 딱 그 그림이에요. 지난달 조사 보셨죠? 한강이남 중소형 아파트가 평균이 18억 원을 돌파했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한강 이북도 11억 원 넘어섰고요. 그리고 기사 흐름이 뭡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런 세제 카드가 나오니까 시장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하죠. 긴장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폭락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폭락을 기다리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줄고 심리가 움직입니다.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세금 부담이 매물 잠김을 만들면 가격이 버텨요. 2023년 폭락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어떤 수준까지 내려오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했죠.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래세와 보유세가 동시에 강화되는 방향이면 그 잠김이 더 오래 갑니다. 사고 파는 사람은 더 겁내고 가진 사람은 더 버티니까요. 반론도 나올 수 있어요. 세금을 올리면 매물을 내놓고 그러면 집값이 내려간다. 이 논리요. 보유세 강화가 집값을 누른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 논리가 너무 매끈해서 사람들은 속기 쉬워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경제학 기본 논리만 봐도 세금이 가격에 전가되는 게 흔해요. 집주인한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다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이 내고 미래 매수자가 일부 부담합니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전월세 시장이 이미 그 신호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1만 5천 원, 역대 최고치라는 얘기 있습니다. 지난 1월 150만 원을 넘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서 12.5% 상승했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가 커지고 그 부담이 월세와 전세로 옮겨가는 흐름이 이미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기사에선 전세도 고점을 갱신하는 분위기까지 있었고요. 네, 서초구 전세가 다시 고점을 찍는 얘기 나옵니다. 월세 오르면 결국 전세로 바꾸려는 압력이 생기고 그래서 전세도 같이 끌려 올라갑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조예요. 한수님,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도 높다면 시장은 더 왜곡되지 않을까? 왜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세요? 왜곡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거래 절벽입니다. 거래세가 높으면 팔기가 겁나요. 팔기가 겁나면 매물이 안 나와요. 공급이 막히면 실수요자는 원하는 시기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야 할 때 내려가지 않아요. 대신 경직됩니다. 둘째, 임대차 왜곡입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임대인은 월세나 전세보증금으로 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 부담이 커집니다. 기사에서도 조세전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유세 1% 오를 때 상승분 일부가 전세보증금으로, 일부가 월세로 간다는 추정이 있죠. 이건 왜곡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가 메커니즘이에요.
셋째는 예측 가능성의 붕괴입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만지면 사람들이 숫자 계산을 먼저 합니다. 언제 팔 수 있는지, 언제 버틸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너무 흔들리면 투자는 줄고 대기만 늘어요. 그러면 시장이 더 정교하게 움직이기보다 불안하게 버티는 쪽으로 가요. 선진국식으로 가면 이런 왜곡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선진국은 거래세를 낮춰서 움직일 수 있게 해요. 보유세를 높여서 대신 매년 정산하는 형태를 택하죠. 그러면 적어도 사고 파는 길이 열립니다. 이사도 되고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전세든 매매든 시장이 덜 얼어요. 반대로 한국은 이중 과세 구조라서 거래도 막고 보유도 눌러버린다. 네, 그래서 조폭 상납 비율을 쓰고 싶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한테 상납받고 그 상납이 아래로 내려가듯이 세금 부담도 결국 마지막에 누가 지는지 구조가 정해집니다. 지금은 임차인이 약한 구도가 많고 서울 수도권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말이 정책이지 결과는 전가 구조가 강해지는 겁니다. 한수님, 듣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표는 투기 수요 억제와 집값 안정이잖아요. 세금으로 투기를 막으면 되지 않느냐? 투기 억제라고요.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도 세금 강화 강하게 했죠.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정부 기대는 다주택자 물건이 나오고 시장이 꺾이는 거였는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고 매물 잠김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세금 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돼서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무주택자들의 패닉 바잉이 붙으면서 오히려 더 올랐죠. 세금 강화가 오히려 상승을 부른 사례였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게 역사적 경험 데이터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잊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누르면 팔 사람이 더 줄고 버틸 사람이 더 버팁니다. 그런데 최근엔 공급 대책이 있다고도 하죠. 이런 대책이 왜곡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공급 대책이 나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당장 심리가 움직이고 거래가 막히는 걸 이미 겪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 흐름을 보면 대책 발표가 계속 밀린다는 말도 있죠. 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량을 확보해서 발표하려는 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엔 물줄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한수님은 보유세 인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세와 보유세가 함께 높아지는 조합을 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질문 자체가 그거잖아요.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도 높다면 더 왜곡되지 않느냐. 왜곡됩니다. 확실히요. 왜냐하면 거래세가 높아서 움직임이 막히고 보유세가 높아서 부담이 임대료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못 빠질 수 있어요. 대신 전세와 월세가 먼저 흔들립니다. 실제로 월세가 역대 최고치 찍고 전세도 고점 경신한다는 기사들이 그 흐름이에요. 이건 시장 전체가 폭락 같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이 먼저 비틀리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정책 설계가 왜 더 나쁘다고 보세요? 선진국은 적어도 방향이 정합성이 있어요. 보유세로 꾸준히 걷되 거래세로 움직임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적당히 숨을 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 해요. 거래세도 높이고 취득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건드리고 보유세까지 올립니다. 이건 상도덕이 없는 구조 같아요. 평소에도 때리고 나갈 때도 또 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의 숨통이 꽉 막힙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실거주든 투자든 더 급한 쪽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세만 올릴 때와 거래세까지 함께 높일 때의 결과가 다르다고 봅니다. 선진국식은 이동을 살려서 충격을 분산시키려는 장치고 한국식 이중과세는 충격을 한쪽으로 몰아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수님 말씀, 시장 왜곡의 핵심은 조세 조합이고 결과는 임대차 시장으로 나타난다. 이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현장에서 숫자랑 사람 심리가 같이 움직이는 문제라서요. 정책이 말로만 좋아 보이면 끝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에서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